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산입니다. 지난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에 대한 공감대,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마련된 날이었습니다. 자, 치매, 그 누구도 나는 안전하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달라진 변화와 함께 충북의 또 현 주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 나와주신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옆으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한규량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충북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치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충북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 치매의 현 주소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사실 치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 같지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아주 건강한 노인부터 노인의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문제부터 해서 뭐 말기 치매까지 또 거기에 또 종사하시거나 관련돼 있는 인력이나 기관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마치 이게 코끼리를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은 그냥 꼬리만 만지고 새끼줄 같고 코만 만지고 무슨 호스 같고 몸통만 만지고 병만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다 단편적이에요. 근데 네. 넓게 조망하지 못하고 그냥 가까이에서 그렇게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바로 이어서 키워드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저는 직소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즐이요? 예. 무슨 뜻이냐면 치매 환자가 기억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모두가 퍼즐이 한 조각이 되어 발맞추듯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로 그냥 이어서 교수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콜라라고 하겠습니다. 콜라요? 콜라요. 예, 네. 콜라 맛은 톡톡 쏘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개발은 되고 있으나 네네. 현실적으로 치매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매 인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치매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콜라색처럼 암울한 현실이다라는 네. 생각에서 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맛은 있는데 색깔처럼 좀 암울하다. 네. 예. 그 암울한 얘기들 현 주소를 잠시 함께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부장님. 예. 네, 저는 고장난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치매국가 책임제나 이 치매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우리 치매 환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국가 기관, 또 네. 치매 안심센터, 지금 나오는 치매 안심센터나 각 노인장기요양 기관 모두가 합심으로 선을 이루어야지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고장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치매 지금 이제 좀 전에 뭐 우리나라 70만 명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충북 지역은 치매 환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치매 환자 수는 노인 인구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8년도 노인 인구 수는 한 25만 5천 명. 우리 충북이. 예. 치매 유병률은 10.9%로 약 2만 8천여 명입니다. 예. 근데 2019년도는 치매 유병률이 11.1%로서 한 3만 명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간다면은 2045년도는 치매 유병률이 한 14.69%로서 예. 9만 명. 19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 자체도 그렇지만 퍼센트 자체가 좀 높아진다는 게 노인 인구 중에서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치매 환자에 대한 지금 분석을 잠깐 해주셨는데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농촌 간에도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은 네네. 4대 6으로서 여자가 많습니다. 예. 이는 여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수가 여자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성별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병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거 산출을 할 때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가서 그 숫자를 치매 환자인가 아닌가 그걸 통계를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유병률 계산은요.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전국에 5,056명의 그 60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도 하고 치매 검사를 해서 내온 기초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변하지 않고요. 매년 그 지역의 뭐 인구 분포라든지 네네. 성별 분포를 보정해서 이제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노인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거든요. 네. 85세가 넘어가면은 치매 위험, 그러니까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한 50%까지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초고령 노인들이 또 얼마나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유병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 6, 7이 고령화율도 6, 7이고 그중에 아주 초고령 노인들도 그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 치매 유병률도 전국 그러니까 광역단체의 순으로 따지면 한 6, 2, 7이 한 중간에서 이상쯤은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사실은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진정한 축복일지는 왜냐하면 그 치매 되려면 관리가 대단히 잘 중요하다. 돼야 되겠다. 예,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단 달라진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예. 첫 번째로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면은 치매 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2017년 9월 대통령의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인해서 12월부터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 운영이 돼서 우리 도에는 14개 시군 보건소 중에 13개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 환자의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경증 치매 환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프로그램을 시설을 설치해서 요양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94억을 들여서 금년 말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치매 증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한 20에서 60% 있는데 지금은 10%로 감소가 됐고 예. 치매 진단 검사 비용도 이제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발빠른 그런 대처하고요. 촘촘한 치매 관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인지 변화 단계부터 말기 치매까지를 다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제 국가 치매 책임제의 핵심인데요. 네네. 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제가 치매만 본격적으로 진료를 한 게 한 2013년도부터인데 예. 그것이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치매가 치료가 뭐 이렇게 확 되는 병은 아니니까 예. 실제로 의사 입장에서 약을 잘 처방해 주는 거 말고는 이분을 제가 모시고 다닐 수가 없는 예. 노릇이니까 해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그다음 주간보호센터나 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거나 그다음 치매 안심센터에 무슨 쉼터 지원 프로그램이나 비교적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24시간 붙어 있다가 사실은 가족이 대개는 치매 환자 먼저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가족도 우울증 때문에 같이 보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을 갖게 되고 편하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다시 환자한테로 가는 거죠. 환자한테 스트레스가 안 가니까 환자도 좀 편해지고. 그래서 예. 초기에서 중기 치매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그냥 진료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매 치료의 중심이 진료의 중심이 진료 중심의 병원에서 예. 지역사회 안심센터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뭐 초기 정착 단계니까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변화는 되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졌다 말씀하신 게 이제 시스템적인 면에서 분명히 좀 나아진 면이 그러니까 있다는 치매에 평가시죠. 대한 관리가 병원 뭐 이런 중심에서 예. 어쨌든 그 초기 중기 치매는 조금 더 지역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예. 가지고 체계적인 것들을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주로 이쪽을 보고 얘기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치매 안심센터의 어떤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뭐 출발
출발점이랄까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네네. 이제 제일 그 좋은 평가라고 한다면 치매 질병에 대한 이슈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치매를 가급적 좀 숨기려고 하고 네네. 특히 초기는 더 그렇죠. 예. 나 치매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억지 부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슈화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 안심센터 그런 면에서는 그럼요. 도움이 그리고 됐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하는 쪽에 좀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네네. 우리 센터장님도 나오셨지만 앞으로 할 일은 정말 많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부장님께 듣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그 인식도를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 네. 치매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는다면 그 상태는 정말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생겨서 뭐 1대1로 상담도 해주고 전문 상담도 하고 진단도 하고 예방, 치료, 뭐 교육 또 이제 서비스 연계 이런 거를 좀 맡아서 해준다고 하니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예. 정말 이거는 좀 환영할 만한 제도고 또 시작 그 출발은 참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좀 무리한 측면도 굉장히 과연 될까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평가를 후하게 해주시는 네네.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완하고 해결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죠. 굉장히 예. 많고 이게 아무래도 보건소 안에서 국가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체계다 보니까 조금 획일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재교육하고 뭔가 이제 인력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체계하고 이렇게 잘 접목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에서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차츰 이제 그 주제와 같이 생각을 해드릴. 획일화라는 표현 쓰셔. 획일화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치매는 사실은 임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딱 뭐 이렇게 피 검사에서 딱 나온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는 진단을 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 현재 조기 검진 시스템에서는 그냥 몇 점 이하면은 위험군. 그래서 몇 점 이하면은 이 검사를 하고 몇 점 이하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됐고 모든 국민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돼서 치매를 선별해서 관심 갖고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체계이기는 한데 임상의사로서는 거기서 실제로 치매가 아닌 걸로 나오기도 할 거고 예. 치매 아닌 사람이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한 조정들은 예를 들어 예.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교수님. 예, 저는 우선 이제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중앙과 광역의 센터는 이제 민간에 위탁한 것이고 예. 시군은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민이고 한쪽은 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시군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시군에서 실제 이제 상담을 받을 환자 예비군들 예. 이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 기존에 인프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간보호소라든가 네. 기존에 이제 민간이 예, 예. 운영하던 주간보호소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제 본인들도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군들을 좀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이거를 언젠가는 좀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뭐 미원면이다. 그러면 미원면에서는 미원면에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소 예. 요양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플러스 이 치매안심센터가 가동이 되면 네. 훨씬 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도 민간 병원의 업무랑 지금 접목이 지금 좀 맞죠. 따로가고 있는 거고요. 네. 민간 그런 주간보호 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업무가 일정 부분 지금 관이 지금 들어오면서 예.
좀 마찰의 서로 간에. 여지는 지금 있고 그게 잘 어떻게 연착륙하느냐 서로 예, 접목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예. 노인 장기 요양 기간은 이렇게 열애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열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간들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 그러면 예. 국가 재정적인 낭비도 좀 덜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그 인프라나 또 하나는 치매 전문 인력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 그러면 예. 오히려 훨씬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해서 이제 안심센터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북도 우리 충북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치매 관련 사업이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한 5가지, 9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가 9가지 있는데 나오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광역 치매센터 운영, 또한 시군에서 컨트롤 타워라는 14개 시군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 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 부담금, 치료비나 진료비나 약제비 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예.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으로서 노인 장기 등급 외에 경증 치매 환자도 주간 보호나 방문 2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단기 보호 서비스도 15일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찾지 못하는 분을 그 지역 지킴이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예. 설문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엊그저께 하는 실버 합창제를 운영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 열정적으로 합창을 부르고 합창단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치매는 공공 후견인 지원입니다. 자기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러신 예. 분은 그런 분들이 이제 공공 후견인이 재산이라든가 의료 이쪽에를 이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립요양병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국립요양병원이 6개소가 있는데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이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치매 전담형 노인시설 확충입니다. 요양시설 3곳과 주간보호시설 3개소 95억을 들여서 금년 말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6군데가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충북의 사업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립요양병원 치매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을 한다. 네. 이 소리 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요양병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요양기관도 이제 각종 치매 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 이런 그 지원하는 게 있다면 그 요양원의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예.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도 훨씬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위주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치매 네네. 그 국가 책임제 사업 대부분이 초기, 중기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기나 예. 이 후반기에 요양 시설 대개 이제 말기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 한 15%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아직 이제 관심이 지금 그 여력이 아직 예, 거기까지 예, 예. 쏟는데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반드시 개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뭐 가는 것들이 이제 아까 몇 번 말씀하신 노인 장기 요양기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해서 좀 이것들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요양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그 둘 차이가 뭔지 좀 그런 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센터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네, 저도 사실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네네. 노인병원도 있고 무슨 그냥 요양원도 병원도 있고, 있고 예, 요양원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의료인이 소속이 돼 있고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냐 아니냐이고요. 예. 근데 대개 이제 요새는 이제 노인을 위주로 한 노인병원, 요양병원, 이제 그 중에서 아까도 뭐 공립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치매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시설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나면 국가가 지원하는 안심병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 뭐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그건 우리 이제 지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생활시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개는 이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은 또 집에서 모시다가 그 여력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모셔야 되는 예. 그런 사실은 치매 전체적인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계인데 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있으면 병원이고 그러니까 없으면 의료법에 요양원. 따른 병원 의료기관이냐 예, 아니면은 뭐 노인복지법이나 뭐 예, 예.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그런 시설이나 뭐 이런 그런 차이인 것 예.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 요양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요양원 좀 자세히 설명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예, 하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차이는 일단 재정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이 나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은 이제 의료인의 의사가 상주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양원은 이제 치료보다는 재활, 간호, 이제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양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이런 곳이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상주해서 이제 그 투약이나 모든 건강관리 이런 거를 다 책임지고 하고 요양병원하고 조금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서 치료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네. 이제 치매나 여가나 이런 인지기능 프로그램이나 예.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투약관리나 건강관리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예.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재활이나 이런 게 이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직접 이제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보시기에 이제 현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또 이제 개선돼야 될 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개선돼야 될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일매일 요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예, 나오듯이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이 그 대상자의 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치매 전문 인력 그 교육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치매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예. 모든 대상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되는데 예. 재가 시설은 치매 전문 인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그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부여를 해줘서 언제든지 치매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야지 치매 전문 요양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개선을 좀 해야지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요양원에는 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병원에서 했던 의료 처치를 요양원에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의료인이면서도 거의 간호사에 좀 정말 이제 심하게 말한다면 손발을 묶어 놓는다 이런 정도로 의료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봄 정도만 가능한 네,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 뭐 치료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조금 풀어준다면 그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상자 보호자들도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간호를 도입을 해서 가정간호사가 요양원에 방문을 해서 의료적 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가정간호 수가가 나가고 또 하나는 보호자는 그 수가를 또 따로 부담을 해야 예. 됩니다. 요양원에서 처치를 해주면 비용 부담은 전혀 없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요양실 제도를 지금 시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실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전문요양실에서는 이제 간호처치나 의료행위를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간호사인데도 어쨌든 그 의료 행위를 하지 예. 못하는 거는 이제 거기가 이제 병원으로 돼 있지 않고 의사가 요양원. 없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어쨌든 의료 법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개정이 필요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일 것
있고 예. 예, 그건 뭐 논의나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부분입니다.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 저도 이제 요양원에 지금 전에 어떤 기자 한 분이 요양원에서 요양사 실습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현장에 르포 형식으로 그 작성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치매 환자 2.5명당 한 명 맞죠? 2.5명당 한 명 지원을 이제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양원이요. 요양원에 예를 들면 30인 수용 그 30인이 입원하는 그런 네네, 요양원에 요양원에. 이제 2.5명당 한 명이니까 어쨌든 15명 정도 정도는 스텝이 돼야 된다. 필요하잖아요. 더안 되더라도. 근데 예. 이제 그분 생각에 그럼 15명이 24시간 상주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분 기사 중에 저희도 얼핏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먼저 드는데. 예, 그런데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24시간 근무를 해요? 예. 왜 실제 15명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15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실제 상주 인원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24시간 그 인원이 상주에서 계속 케어하는 줄 알았는데 네. 케어가 엉망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거 요양원의 실태를 그냥 단순하게 그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5명이 해야 될 거를 3교대 하면 예를 들면 5명이 이제 번갈아서 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 간호 요양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그 인원이 더 확충될 수는 없고 현재는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이 이제 잘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빠지는 경우가 덜어 생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30명 중에 굉장히 그 욕구가 심한 그런 환자가 계셔요. 증상이 심하다. 예,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초점이 모여지면 다른 분들은 그만큼 케어를 또 덜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예. 이루어지니까 어떤 예비 인력 2.5대 1이 아니라 예비 인력을 좀 확충해주는 뭐 그런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실제 2.5대 1을 주 40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2.5대 1이면 3교대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연차 가고 이러면 한 명이 보는 인원은 8명, 9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노인 장기요양기관 협회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1.5대 1은 해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인력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좀 예. 건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 문제죠. 1.5대 1로 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 또 충원이 어려운 겁니다. 실제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막 언론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종사자들은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왜곡 보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사자 근무욕도 저하되고 그리고 조금 몇 년 하면 아파서 그만두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인력 기준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모든 그 치매 질환자나 그 대상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교수님, 저 지부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지원해주는 그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힘들면 그 스트레스가 다 치매 환자한테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인생 후반기에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그런 실현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다 나중에는 다 그런 임종의 직전 상태를 맞을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받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라고 생각은 할 수 없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나왔으니까요. 뭐 아울러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지금 보완해야 될 점들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치매 초기, 중기, 말기를 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기 치매 요양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말기 치매 환자분들이나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피해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어르신들, 노인의 경우에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치매 전문 관리하고 있는 곳에 안 가 계시고 정신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신병동은 사실은 조현병, 뭐 양극성 장애, 그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사실은 초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의사로 입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그냥 입원을 시켜놓는 그런 시설이어서 사실은 치료의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곳에도 일부 치매 어르신들이나 많이 가 계시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제도의 뭐 허점일 수도 있고 편의상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치매 환자로서의 존엄성이라든지 인생 말년의 어떤 그런 인간 품위 있게 그런 인생 말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못 갖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입원 환자들을 그 입원을 연장시키는 그런 위원회에 지금 있는데 보면 간혹 치매 환자분, 이분은 여기 계셔야 될 분이 아닌데, 그러고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하면은 또 사실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증상이 심하니까 아까 이제 좀 골치 아프신 환자분들인 거죠. 정신병원에 계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또 있고 가시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암 환자나 뭐 이런 말기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임종에 대한 호스피스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치매는 말년에 정말 껍데기만 남고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래도 그 인생이 있으신 그 한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말기에 임종을 정리해 드려야 될지 이런 논의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 또 이것들을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담아서 또 시행하셔야 되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뭐 보완해야 될 점들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원래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조기 발견에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하고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도 이제 장기요양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방향이 현재는 조기 검진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까지 확충하는 그런 정책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 도에서도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군데와 주간보호시설 3군데 6개소를 금년 말에 95억을 들여서 건축이 완료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요양병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이제 장기요양보험 그 서비스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경도인지 장애 등급이 돼서 그 이제 치매국가 책임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 제도 이제 확대로 이렇게 지금 경도인지 장애 이 대상자가 주 1회 주야간 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은 경도인지 장애보다 오히려 더 괜찮고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경도인지 장애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 1회 주야간 보호 이용하고 이런 혜택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 이용을 못한다. 네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권으로 들어왔으면 보험 서비스 그 시간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서비스 시간 확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 경도인지장 이제 모든 그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주야간 보호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주 5회 뭐 그 수가에 따라서 그 시간 한도 내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주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가 안 돼서 그런 게 조금 확충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조금 그 제도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좀 통합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정간호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 방문간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방문 요양센터에서는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는 이제 가정간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원화돼서 좀 통합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예, 보니까 예. 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사실 이제 하고. 이용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어디에다가 그걸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지가 요양원에서 나오시는 게 좋은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복 헷갈리시죠. 서비스는 않죠. 이제 중복 서비스. 중복 서비스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 받는 내용도 다르고 예, 내용도 다르고. 예, 조금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양원에 이제 치매 전문 요양원이든 그 요양기관에 입사하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검진은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중증으로 와상으로 문제 행동이 있는 이 대상자를 다 데리고 뭐 80명, 100명인 시설에서 이 어르신을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앰뷸런스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앰뷸런스를 해주는 건 불법이고 또 이제 그러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설 앰뷸런스나 이런 걸 비용을 부담을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그 앰뷸런스 비용 뭐 한 번 부담을, 갔다 오면 뭐 예, 10만 원 이 정도로 또 부담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나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방문 검진을 허용을 해달라. 예. 의료기관에서 와서 대상자 전체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와서 방문 검진을 한꺼번에. 해주면 예, 예. 그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직 건의만 하시고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아직 거죠?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뭐 안 어디서 되고 들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들어줘야 되는 문제인가요?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해주셔야지. 예. 저는 그래서 잘 치매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에 보건복지부 운영과장님하고 기회가 돼서 이런 예. 이야기를 그러냐고 정말 이거는 시행되어져야 되네요. 이랬는데 그다음 네네. 소식이 없어요. 교수님. 저는 예. 치매 안심 센터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일은 이제 지금 조기 발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가급적 지역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뭐 하여튼 요양원에 안 가실 수 있도록 여기서 케어가 되고 그게 이제 치매 안심 센터가 지향할 예.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만 국가 책임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그 요양이나 돌봄 차원의 일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제가 현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세세하게 살피고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혹시 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제 초기나 중기에 이렇게 빨리 발견이 되고 하면 중기 말기로 이게 늦춰지지 않고 좀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그 중에 많은 게 60% 이상 되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는 노인성 치매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노인성 치매는 사실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뭘 관리한다고 해서 질병 경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가능해요? 7에서 진단받고 나서 한 7에서 10년 초기 진단에서 7에서 10년 정도의 예. 삶을 이제 남겨두세요. 예. 근데 그 삶 동안 내가 치매인 걸 알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자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중증의 치매 환자로 계속 그렇게 그 가족들이나 부담을 주다가 결국 요양시설에서 삶을 그렇게 될 것이냐는 예. 사실은 그거는 의학적인 치료가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 약물 치료라는 게 병의 경과를 바꾸거나 짧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최대한의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최대한 극대화시켰다가 결국 말기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예. 그것들이 이제 소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기 발견을 한다고 뭐 암이나 무슨 예를 들면 암 환자나 이런 거 조기 발견하면 완치되고 치료를, 하잖아요. 뭐 심장병이나 예. 근데 치매는 사실은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미리 대처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가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더 어려운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예. 또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예, 우리 예. 센터장님께 건의 드린다면 이제 기왕에 환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환자 교육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가족, 맞습니다. 예, 그 가족이 당신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치매에 대한 이해 교육.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예방을 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들어요. 알려진 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보호자 부담이 제일 높은 게 치매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금 치매 가족에 대한 교육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조 모임. 그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는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참 관리가 되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나라도 아까 뭐 교수님께서 세계적으로도 좀 증가 추세에 있다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 좀 벤치마킹할 만한 혹은 다른 지역이랄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예, 뭐 교수님. 그 가장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네네네. 또 일본은 지금 7명 중에 1명이 노인 7명 중에 1명이 치매 인구로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높게 14%.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뭐 거기서는 이제 오렌지 플랜, 뭐 신오렌지 플랜 이런 걸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미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하고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이제 공생과 예방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하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도 대구에서 기억 카페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카페를 지역의 어르신들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예. 이제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 예. 카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예. 지역 사람 만나고 프로그램 하고 네네. 뭐 가족 오락회도 하고 이런 거를 그 스타벅스가 같이 협업해서 일본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디카페라고 예. 이제 하고 있어요. 디멘시아 카페.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오고 또 지역에 뭐 그건 전혀 몰라요. 예. 이분들이 치매 환자인지 모르고 아. 그 중에 좀 이렇게 행동이 자유로운 예. 사람은 서빙도 시키고 어. 이렇게 해서 지역 내에서 최대한 자신의 잔존 기능을 예.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예. 이런 거를 굉장히 궁리하고 있고 지금 한 5천 군데에 오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전체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 지금 대구에서 한 5군데가 아마 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충북에도 좀 그런 거 치매 안심센터가 그 한켠에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그 치매 카페. 네. 치매 카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네요. 기억 카페. 예. 네, 네. 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주문을 했는데 종사자가 전혀 헷갈려 갖고 가지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치매 안심 매장 뭐 이래서 그 치매에 대한 그 업주들한테 이해를 좀 예. 시켜서 혹시라도 뭐 어르신이 오셨는데 뭔가 주문이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하거나 뭐 이러면 왜 이렇게 노인네가 왜 저러지 그러고 예. 무시할 게 아니고 혹시 치매 어르신이 아닌가 그 입장에 맞게 응대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치매 등불 뭐 이런 그런 사업들을 예. 지금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더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아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그야말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아까 공생과 예방 말씀하셔서 혹시 치매 예방 차원에서는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일반인들 예방은 그러니까 기존에 젊은 사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이해 교육을 이해 미리 교육 정도. 예. 미리 하고 질병 자체에 대한 예방.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한 그런 교육을 좀 하는 거죠. 네. 치매는 예. 뭔가 이 원인 때문에 치매가 딱 생겼다 그렇게 예.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이 있고 그것들이 쌓여서 치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나이 먹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예방이 안 예, 돼요.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음주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심폐건강이라든지 흡연. 운동 부족이라든지 예. 흡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관리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예. 치매 예방입니다. 그래서 뭐 333 운동이라든지 뭐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고 이러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은
알고 있지만 이게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인식을 하고 더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요. 예. 자, 오늘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들으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뭐 향후 못다 말씀하신 과제가 있다든지 지부장님부터 좀 드릴까요? 예. 치매 말기 환자들이 이제 어쨌든 품위 있는 임종을 해야지 되는데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호스피스 제도에 관련해서도 임종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좀 해서 보호자하고 하루 이틀 거기에서 같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니까 보호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 문제는 이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이러면 이제 응급실에 가서 사망 부검을 할 때, 사망 진단할 때 이게 뭐 원인 미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조금 제도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지면 말기 환자들이 정말 품위 있게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센터장님,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많은 뭐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인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치매 환자로서 그런 연구는 무슨 의사, 뭐 교수, 박사, 연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분들이 기꺼이 가서 인지평가도 받고 예, 혈액도 예. 채취하고 심지어 돌아가시면 뇌도 기증하고 예. 이러면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런 하고 노력들을 있죠. 예. 다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광역치매센터가 많이 예, 예. 연락을 주시면 네. 그런 부분하고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이네요. 예. 교수님. 예.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치매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치매 걸릴 생각이나 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내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 그걸 감추지 말고 조기에 얼른 진단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은 본인이 책임져야 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뇌질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치매 친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래야 우리가 공생과 예방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과장님. 예. 치매 안심센터에 오시면은 치매 조기 발견 이런 것도 있지만 예방의학 예. 프로그램, 쉼터, 카페,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조기 검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 축복이 아니라 글쎄요 재앙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령사회에 피해갈 수 없는 최대 난제 역시 이 치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에 대해서 지역사회도 모두 노력하면서 함께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